안녕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국제물류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로지스틱 닥터의 프랭크 김현성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의류 수입에 관련해가지고 잠깐 되짚어봤고요. 오늘은 스테인리스 음료 보틀 수입을 이렇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 곳에서 오신 우리 관세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노현주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지난주에는 의류 수입에 관련해서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음료 보틀, 네네. 그 스테인리스 음료 보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보통들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없지만, 그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 스테인리스 음료 보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수입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좋은 정보를 또 우리 부장님께서 팍팍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그 특별히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중국에서 보통 수입을 많이 하니까 중국에서 한중 FTA로 수입을 할 때 이게 HS 코드가 어떻게 되고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 물병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HS 코드는 이제 7323이고요. 7323. 네, 7323 쪽이고 기본 세율은 8%. 그다음에 한중 FTA 세율은 0%. 아이고, 한국 0%. 예. 아이고, 수입하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 그냥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 식품 검역? 네네네. 이라는 걸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예. 임팩트 있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스테인리스 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우리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이 직접 닿는 그 기구 용기라서 그 수입 신고하시기 전에 이제 식품 검사를 해서 합격 처리를 받아야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 음식이 닿는 부분. 네네네, 그렇죠. 그 부분은 반드시 식품 검역을 받아야 된다. 예, 음식이 네.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제품은 식품 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 식품 검역을 받는 데 있어서 뭐 최초 정밀이라는 게 있던데, 예. 그 최초 정밀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최초 정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제품을 그 처음 수입을 해서 그 이제 처음 수입했을 때 시각청에서 이제 그 해당 그 제품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그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거를 이제 최초 정밀 검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초 정밀을 들어올 때 몇 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최초 정밀 받는 거는 이제 시각청에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시료를 가져가는 기준보다는 수입을 조금 더 하시면 되고 그 정밀 검사를 하는 거는 이제 기준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추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이 중량이 이제 신고한 중량이 100kg 미만으로 만약에 하셨을 경우에는 100kg 미만. 추후에 100kg 미만만 이제 정밀 검사가 생각이 되고 100kg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 100kg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최초에 들어왔을 때 100kg 미만을 가지고 검역을 받았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 차후에 들어오는 것이 100kg가 넘었을 때는 다시 최초 정밀을 받아야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나 이 제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서 또 뭐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이 수입 식품은 그 사업자 등록증 외에 별개로 그 식약청에 그 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셔가지고 영업 등록 등록이 되셔야지만 이제 수입이 가능하고 또한 그 해당 제품을 제조한 제조회사 해외 제조업소겠죠. 해외에서 만들었으니까 해외 제조업소를 식약청에 역시 등록을 하셔야지만 식품 검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그 다음에 그 한글 표시 사항을 그렇게 붙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들어와서 붙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글 표시 사항은 최소 어느 단위부터 붙여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한글 표시사항은 어디에서 뭐 현지에서 붙이셔도 되고 뭐 국내 와서 붙이셔도 되고 큰 상관은 없고요.
그 부착 단위는 이제 그 내가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판매 단위. 판매 단위, 최소 단위. 예, 판매 최소 단위. 예, 최소 판매 단위에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최소 판매 단위. 그쵸, 뭐, 그러니까 내가 그 개별로 판매하는 거면 당연히 개별 표지를 부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내가 네. 이거를 뭐 포장을 해서 뭐 10개 묶음으로 해서 10개 묶음 포장을 판매한다 그러면 그 10개 묶음 박스에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네.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이제 LC에 혼적 화물로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보세 구역에서 반입이 잡힌 후에야 그 네네. 식품 검역이 진행할 수 진행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통 그 검역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최초 정밀 말고 예. 최초 정밀은 보통 한 기간은 어떤 보통 정도 7일에서 14일 정도 보시면 돼요. 업무 기간 중에 7일에서 14일 최장. 네. 예. 그리고 그 서류로 진행할 때는 또 어떻게 보통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그 접수하고 나면 요즘은 뭐 이렇게 접수를 내가 오늘 하면 이제 만약에 그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그 이게 서류인지 네네. 부작인지 검사인지 이제 그 통보를 해주면 이제 서류로 만약 통보가 되면 보통 이제 하루 안에는 하루 안에 예, 합격 처리가 보통 처리가 됩니다. 문제가 없으신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운송을 하다 보면은 화주분들께서 계속 왜 내 물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있냐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또 이런 그 절차들이 또 있네요. 그렇죠. 식품은 수입 신고 하시기 전에 항상 식품 검사가 먼저 완료돼야지 수입 신고를 하시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 식품 검역 중에 특히 척추 정밀일 경우에도 그 불합격을 맞는 경우들이 있나요? 근데 물론 이제 최초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식약청에서 정해진 기준에 이제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그 식약청에서 이제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그 식품 검역 제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한 3개를 꼽는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반드시 이제 수입 식품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영업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영업 거. 등록 꼭 해야 된다는 거, 식약청에서. 그다음에 제조업소 등록을 하셔야 되고. 제조사 꼭 등록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식품에 대한 성분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수입하시기 전에 해당 성분이라든지 뭐 식품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꼭 확인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부장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짧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포커스 있게 몇 가지 딱딱딱 짚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사실 오늘 하신 말씀이 가장 주된 그 네, 식품 그렇죠. 수입의 굉장히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몰랐던 게 뭐냐면 100kg 미만이면 100kg 미만을 최초 정밀 받아고 났는데 차후에 100kg 이상에 들어갔을 때 이걸 다시 최초 정밀을 받아야 된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또 좋은 정보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귀한 또 정보를 주신 우리 노현준 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네네. 네. 그 포워드에서 이제 수입을 네네네. 그 하시잖아요. 이제 여러 이제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죠. 기구 용기 이제 뭐 네. 재질이 뭐 유리 재질도 있고 네, 고자 맞습니다. 재질도 있고 한데 네, 많죠. 할 때 가장 네. 좀 조심해야 될 점은 뭐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화주분들께서 더 잘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파레트를 안 하시고들 그냥 막 박스로만 적재하게끔 해서 많이 들어와서 막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화주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파레트에다가 딱딱딱 해서 랩핑 두르시고 밴딩 딱 쳐가지고 지게차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셔서 뭐 문제없이 잘 운송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좀 여러 업체나 뭐 여러 물건 하실 때 뭐 하시다 보면서 좀 뭐 뿌듯한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 포워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처음에는 진짜 혼자 사장님 하시다가 나중에 직원도 늘려가시면서 물량이 늘어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최초 한 팔레트 하셨지만 나중에는 컨테이너 베이스로 움직이시는 화주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귀하게 그 식품 검역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기 안전인증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전파법, 예. 전환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해볼 텐데 많은 또 정보를 또 잘 예. 입수하셔서 알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정보 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잘 수집해서 저희가 좋은 정보로 또 방송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